네. 예, 이번 시간에는 그 컴팩트 집합에서 연속, 연속 함수, 이걸 발표하겠습니다. 어, 우리 전에 이제 그 스튜어트 미적분 교재 공부할 때, 이게 이제 최대 최소 정리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제가 그 소개해준 그 영상 있잖아요. 그 영상의 그 교수님 말로는 이게 이 최대 최소 정리가 영어로 The Extreme Value Theorem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Extremely Important Theorem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 이게 이제 그 미적분의 기본 정리를 증명할 때 이게 쭉 가는 그 징검다리 역할하는 정리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정리라고 하는데 거기 이게 그 스튜어트 미적분 교재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어떤 함수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면 그 함수는 A, B 구간에 속하는 어떤 점 C, D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진다. 예, 요거거든요.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은 되게 직관적이에요. 여기 이제 여기가 A가 뭐 이렇게 닫힌 구간 이렇게 A에서 B까지 예, 여기 B도 포함되는 거죠. 예, B까지 닫힌 구간에서 이렇게 D에서 최소값이잖아요. C에서 최대값 가지고. 어. 그리고 이 끝점 자체가 뭐 최대값이거나 최소값일 수도 있거든요. 옆에 그림에서 보면은 이게 연속함수라는 거고, 이것도 역시 A에서 B까지인데 여기서 보면 이 B가 끝점이죠. 이 B가 바로 최소값이 되고, 어, 만약에 함수가 뭐 예를 들면 요렇게 생긴 모양이면 이제 A가 최대값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건데 그림으로 보면 당연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 스튜어트 교재 보면은 증명이 생략돼 있어요. 어렵다고. 증명이 어렵기 때문에 생략한다. 그래서 당연한 거를 다- 당연한 게 증명하기 어렵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알듯이. 예, 그래서 오늘 요게 어떻게 나오는지 해석하게 나오거든요. 이 증명이. 그리고 이제 그걸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어, 연속 함수가 있는데 A에서 R로 가는 함수가 있고 B는 정의역의 부분집합이에요. A의 주 부분집합이고 요런 노테이션을 쓰거든요. FB라는 건 뭐냐면 어, 그 이 정의역의 부분집합인 그러니까 B의 원소인 X가 있으면 그 X를 함수로 태워가지고 보낸 그 치역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FB가 되는 거죠. 노테이션을 이렇게 쓰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던지는 질문은 뭐냐면 집합 B가 오픈셋일 경우에 그 이 FB도 오픈셋이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 여기 그림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fx는 x제곱이거든요. 그리고 어 여기 이제 정의역의 부분집합을 어 여기서부터 요거는 포함 안 했네요. 마이너스 1은 포함 안 돼 있구나.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열린 구간으로 돼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정의역의 부분집합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이 함수 FA에서 함수값이 표시되겠죠. 그러면 그 이 FB 요것도 오픈셋이 되느냐는 거죠.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어, 일단은 요 끝점을 보면은 여기가 이제 함수값이 여기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그 FB에 포함 안 되겠죠. 여기가 1이 마이너스 1하고 1이 포함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포함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은 요거는 이제 포함이 안 된다는 거죠. 1은 여기 1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어떨까요? 여기 포함돼요. 여기는 포함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포함되고 뭐 나머지 함수값들은 다 여기 다 표시되겠죠. 이렇게 쭉쭉쭉쭉 표시되겠죠. 표시되면서 그러다 여기는 포함 안 되고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음, 이게 0은 포함되니까 이렇게 쓸까요? 0 하고 1 요런 꼴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오픈셋이 아니죠. 이거는 오픈셋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픈셋이 어, 이게 대표적인 오픈셋이 이렇게 열린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임의로 뭐 어디 한 군데 딱 잡으면 입실론 근방을 어떤 입실론 근방을 잡았을 때 이 집합 안에 포함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가 이제 이렇게 여기가 0이 포함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를 기준으로 입실론 근방을 잡으면 포함이 안 되죠. 여기 벗어나는 부분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오픈셋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 어, 안 된다. 안 된다. X로 갈게요. 예, 그런 거고. 그다음에 또 만약에 집합 B가 클로즈드 셋이면 닫힌 집합이면 FB도 닫힌 집합이 되느냐 이거거든요. 여기 예시를 하나 들었는데 GX는 1 플러스 X 제곱분의 1의 그래프가 그렸어요. 그래프 그려져 있는데 만약에 음, 그 B가 이제 그 닫힌 집합인데 0보다 크고 무한대까지 가는 어떤 집합이 있다. 이게 닫힌 집합이거든요. 네. 이게 닫힌 집합이에요. 어, 이게 좀 헷갈리는데 이게 여기 그 모든 극한점이 다 포함되거든요. 네. 그, 어, 요게 있잖아요. 요게 헷갈리는데 요게 닫힌 집합도 되고, 어, 동시에 열린 집합도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두 가지를 다 되거든요. 음. 요게 좀 헷갈리는 점인데, 그러니까 요게 무한대까지 가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닫힌 집합이죠. 그래서 어, 이 경우에 FB가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닫힌 집합이 되느냐 이거 물어보는. 그래서 요걸 해보면 되거든요. 어, 여기 이제 에, 어, 0이 포함되니까 0이 포함이 되고 0일 때는 그 여기 1이네요. 그죠? 1? 네, 여기는 요 점은 포함되겠다. 그죠? 여기는 포함되고 그다음에 쭉 이렇게 각 대응하는 함수 값이 여기 표시 쭉쭉쭉 되겠죠. 쭉 되다가 0은 포함될까요? 여기 이게 점근선이 되거든요. 계속 0으로 가까이 가지만 0은 안 되는. 그러니까 여기는 포함이 안 되는. 음. 그러니까 어 여기 FB는 어, 0은 포함 안 되고 어 1은 포함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어, 그러면 이게 그 클로즈드 셋이 되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극한점을 다 포함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 0도 극한점이 되거든요. 여기서 0이 극한점인데 0이 포함이 지금 안 돼 있잖아요. 예. 클로즈드 셋은 모든 극한점을 포함해야 되니까 0도 이 집합의 원소로 포함시켜야 되는데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 이거는 예, 닫힌 집합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것도 안 된다. 두 개 다 안 되는데 근데 만약에 집합 B가 컴팩트 셋이면은 어떻게 되냐는 거거든요. 컴팩트 셋. 예.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닫힌 집합이고 클로즈드 셋이고 또 하나 조건이 더 붙은 거죠. 바운디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이거는 되는 것 같아요. 예, 이거는. 그래서 연속 함수일 경우에 F가 연속 함수이면은 어, 컴팩트 셋이 있으면 정의역이 컴팩트 셋이면 이 그 치역에 해당하는 부분도 컴팩트 셋이 된다. 예.
요게 다음에 이제 정리를 보여드릴게요. 어, 요건데, 혹시 진행하다가 뭐, 저 하실 말씀 있으면 뭐 하셔도 되고요. 어, 요거는 이제 컴팩트 셋이 보존된다는 건데요. 함수 f가 a에서 r로 가는 함수이고, a에서 연속일 때, 어, 이 k는 이 정의역에 부분집합 k가 있으면, 그 k가 컴팩트 셋일 경우에 fk도 컴팩트다. 이런 정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중요한, 예, 요거를 알면은 이제 최대체 정리도 쉽게 증명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일단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일단 복습을 해보면, 일단 컴팩트가 뭐냐, 컴팩트니스가 뭔지를 보면은, 어, 이제 컴팩트의 정의는 뭐냐면, K가 있다. 실수의 부분집합 K가 있을 때, K에 속하는 모든 수열들이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가지고 그 수렴값 또한 K에 포함될 때, 이때 컴팩트 셋이 되거든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어, 컴팩트 셋이 아까 말했듯이 그 닫혀 있어야 되잖아요. 닫혀 있고, 그리고 바운디드 6A거든요. 6A. 그러니까 대표적인 컴팩트 셋이 닫힌 구간이에요. 닫힌 구간. 예, 닫힌 구간이 대표적인 컴팩트 셋인데 그걸 떠올려 보고 면 되게 쉽게 이해되거든요. 그래서 어, 이게 그 어, 음, 이 6개인 집합은 이런 게 있었잖아요. 우리 어, 이게 뭐더라? 6개인 집합 맞나? 어, 6개인 수열인가 보다. 예, 6개인 수열. 맞죠? 제가 맞는지 좀 봐주세요. 6개인 수열은 어,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가진다. 이거 맞나요? 네. 그, 그 바로 바이어 자기 그 말하는 건가? 볼차노 바이어 슈트라스 정리. 예. 예. 여기가 수열 같은데 여기가 집합이 아니라 하여튼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컴팩트 셋도 6개이기 때문에 6개이기 때문에 컴팩트 셋 안에 속하는 수열들도 6개겠죠, 이것도. 6개인 수열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가지겠죠. 바이어 슈트라스 정리에서. 그러니까 요까지는 그런 거예요.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가진다는 게 이게 바운디드 어 셋에서 안에 포함되는 수열이기 때문에 수열도 역시 바운디드니까 6개니까 이렇게 될 것 같고 그죠? 어 그다음에 이게 클로즈드 셋은 정의가 리밋 포인트를 다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 리밋 포인트들을 다 원소로 포함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 만약에 이제 수열이 뭐 xn이다. xn이고 요게 이제 이게 k에 속하는 거죠. k에 속하는 게 이게 만약에 어떤 x로 수렴하면 이게 좀 잘못됐구나. 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예. 죄송합니다. 예, 이거를 이거는 잘못한 거고. 예,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이면 어, 이면 어, 부분 수열이 있다는 거죠. 예. xn k가 있고 요게 수렴한다는 거죠. x로. 그죠? 이거는 바운디드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클로즈드 셋이기 때문에 이게 극한점이잖아요, x가. 수열이 수렴하는 극한이거든요. 이게 극한점을 다 포함해야 되니까 이게 k에 포함된다는 거죠. 이렇게 된. 그래서 요게 컴팩트 셋의 정의고, 어, 어, 그리고 정리 4.3.2. 예. 요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했었을 거예요, 아마. 예, 연속일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이, 그,
이걸 시퀀셜 데피니션이라고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함수가 연속이면 이 그 함수 f가 a에서 r로 가는 함수인데 a의 한 점 c에서 연속이라고 하면 그거는 동치 명제가 있어요. 뭐냐면 a에 속하는 모든 수열, 이게 모든 수열이거든요. 모든 수열 xn이 어 c로 수렴할 때 그러면 그 fxn은 fc로 수렴한다.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연속의 성질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난 시간 했던 걸 지금 복습한 거예요. 요거는 받아들일게요. 이걸 다시 또 할 수는 없으니까.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여기서, 어, 그, 증명에서 보면 이게 가정하고 증명 목표를 이렇게 딱 분류하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가정이 되는 거죠. F가 A에서 연속이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이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요게 이제 가정이고, 어, 그다음에 요것도 가정이에요. 요것도 여기까지. 여기까지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요런 조건이 갖춰졌을 때 이제 우리 증명 목표는 요거를 다른 색깔로 해. 요게 증명 목표거든요. 요게 결론이. 예. 어, 뭐라고 해요? 결론이라는. 예. 이게 이제 증명의 목표인 거죠. 예. 이렇게 됐다. 어, 바로 앞으로 가려면 어떻게 되지? 음, 네. 그래서 그 일단은 어 이제 증명 목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증명 목표는 이게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 어 일단 그 어, FK가 컴팩트라는 거 우리가 증명하려는 거잖아요. 요게 얘는 컴팩트하다. 요거를 증명해야 되는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저 컴팩트의 정의에 따라서 어 어떤 어 그 어떻게 해야 되죠? 음, 어떤 수열이 있다. 수열이 있어요. 요 FK에 속하는 어떤 수열이 있어요. 이렇게. 수열이 있으면, 어, 얘가 부분 수열을 가진다는 거예요. 부분 수열을 가지니까 YNK. 이렇게 부분 수열을 가져서, 근데 이 부분 수열은 수렴하죠. 수렴하니까 우리가 이 수렴하는 값을 Y라고 할게요. 어, Y로 수렴하고, 그 다음에 얘는 여기에 속해야 되잖아요. 요 FK에 속해야 된다는 거죠. 예. 이게 같은 말이에요. FK가 컴팩트라는 말은 어떤 수열, 그 안에 속한 어떤 수열이 있어서 그 수열은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가지고 그 수렴 값은 FK에 포함된다. 같은 말을 그대로 써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증명의 목표인 거예요. 어, 그래서, 어, 일단은, 우리가 이 FK에 속하는 어떤 부분 수열을 생각해 볼게요. 어떤 수열이, 어떤 수열이 있는데, 이게 이제 FK에 속하는 수열을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예. 그러면, 어, 그, 이거 뭐라 그래야 되나? 어, 데어리스라 그래야 되나? 어떤 XN이라는 수열이 있어서, 얘는 이제 정의역에 있는 수열인 거죠. 예. 정의역에 K에 있는 수열이 있어서, FXN은, 제가 잘못하면 알려주세요. YN이 되는. 아이고,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네. 이거 함수값이 하나니까 이렇게 되는. 예. 각 항들, 그, XN의 수열에 각 항을 넣으면 거기 대응하는 그 Y 수열의 각 항이 나오는 요런 XN이 존재할 거예요. 예. 그렇죠. 왜냐면 얘는 요 치역에 속하는 원소니까 요 치역으로 가게 만드는 정의역의
원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xn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 xn의 부분 수열이 있어서 그 각각의 항들을 y, n, k라고 하면은 요거를 f로 태우면은 이거는 y, n, k가 된다고 우리가 표시할 수 있을 거예요. 노테이션. 이거는 이제 이건 노테이션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된다는 게 맞죠? 예, 이게 헷갈리니까 증명의 목표를 이렇게 또 써놔야겠다. 이렇게 줄건. 예. 여기까지 됐죠? 어, 여기까지 됐죠? 그럼 이제 뭐 해야 되죠? 음, 음, 그러면, 아, 이, 여기까지 됐어요. 어, 그러면은 여기 지금 함수가 그 점 C에서 요 함수 연속이라는 요 성질을 이용할게요. 성질 이용할게요. 그러면, 어, 예, 이게 지금 뭐가 지금 내가 하나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어, 아, 이거부터 해야 되는구나. 이거 헷갈리네, 이거. 예. K가, 어, K가 컴팩트라는 거는 우리 전제돼 있잖아요. 그죠? 여기 전제돼 있어요. K가 컴팩트 셋이라는 게 전제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 이 XN, 요 말한 요 XN이라는 거는, XN은 어떤 수렴하는,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예. 항상 헷갈리네, 이게.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가져요. 여기 XN이 K에 속하잖아요. 그러면 요 수열을, 모든 수열은 수렴하는 부분 수열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컴팩트 셋이기 때문에. 그럼 얘가 수렴하는데 그 값을 X라고 칠게요. X라고 칠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X는 K에 속하게 되겠죠. 컴팩트 셋의 정의예요. 예. 됐죠? 예.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요 연속 함수의 요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지금 함수 f가 연속이라고 돼 있거든요. 연속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 요게 요게 이렇게 수렴하면은 f x n k도 fx에 수렴하게 되겠죠.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수렴하게 되겠죠. 그리고 얘는 치역이니까 k의 치역을 우리가 이렇게 표시했잖아요. fk로. 이렇게 표시했잖아요. 아까 그렇게 b x가 b에 속할 때 그 함수 값에 태운 건 fb라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노테이션을 이렇게 표시하는 거. 예. 이렇게 속하잖아요. 어, 어, 그러니까 이제 다 된 거죠. 다 된 거죠. 얘가 바로 어, YNK가 되는 거고, 어, 이거를 그냥 노테이션으로 Y라고 표시할게요. 그러면은 얘가 얘가 Y로 이렇게 수렴하는 거고, 이 Y는 FK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그 YN, FK에 속하는 어떤 수열이 있으면 그 수열의 그 부분 수열은 Y로 수렴한다는 것이고 그게 FK에 속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 요거를 이렇게 되는 거죠. 증명한 거죠. 그렇죠? 네. 하여튼 노테이션 때문에 되게 좀 혼란스러운데 막 이렇게 해보면은 이제 항상 보니까 이렇게 가정이 뭔지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가정이 뭔지를 딱 표시를 해놓는 게 좋겠더라고. 이렇게 이거하고 결론하고 딱 구별 지어놓고 요 가정을 계속 그 정의를 곰씹어 가지고 잘 이렇게 연결하면은 결론이 나오고 이제 그런 식인 것 같아. 근데 어려운 거 노테이션이 어려워가지고 이제 잘 와닿지 않고 그런 것 같아. 선생님, 네. 이게 간단하게 말하면 이 정리가 뭐 정력이 컴팩트면 공력도 컴팩트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네, 맞아요. 네, 요게 그래서 음, preservation of compact set이라는 게 이게 이 함수 f에 의해서 치역으로 가도 이
컴팩트라는 이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정의역이 컴팩트면은 연속 함수로 태워서 보냈을 때 함수가 연속이 되는 거죠. 연속 함수로 태워서 보내면 거기에 해당하는 치역도 역시 컴팩트 셋이다. 이거죠. 그게 그 컴팩트라는 거를 그 성질을 유지한다고 하면 좋은 점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아, 네. 좋은 점이 뭔지는 바로 다음에 나오거든요. 우리가 지금 어, 이 정리가 바로 이 정리가 우리가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 그 extremely important theorem의 증명을 얘기했었잖아요. 이게 이제 이것만 되면은 이제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음, 음, 그거를 해볼까요? 네, 네. 음, 그냥 그 컴팩트라는 게 그러니까 그 우리가 앞에서 배우기는 했는데 네. 어디다가 써먹는 건지 잘 몰라가지고 그냥 좀 궁금했었어요. 네. 음. 그러게요. 저도 어, 사실은 이거 증명을 보고 그렇게 감동적이진 않거든요. 아, 그 무슨 예. 유니폼 그거 얘기하는 이건데, 네, 거예요? 이거 컨티뉴. extremely important theorem을 아, 이제 증명하는 건데요. 여기에 이제 아까 말한 요거, 요게 쓰이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말했듯이 우리 전에 배울 때는 이걸 중요한 정리라고 하는데 이거 증명 없이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증명하는데 아까 말한 과정들이 쭉 들어가는 거고, 근데 뭐 그렇게 그냥 직관적으로 그럴 것 같아가지고 이거 이렇게 되게 어렵게 증명을 하고 있어서 잘 그렇게 와닿진 않는데요. 예. 익스트림 음. 밸류 티어럼 얘기하는데 왜 컴팩트니스가 필요한지도 잘 모르겠어요. 저 한번 그래서 여기 네, 네, 한번 해볼게요. 어, 네, 여기 보면 이제 정리 4.4.2가 나오는데 만약에 함수 f가 k에서 r로 가는 함수인데 이 정의역이 바로 컴팩트 셋이라고 하는 거예요. 컴팩트 셋 k에서 연속이라고 하자. 예, 연속이라고 하면 함수 f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진다. 어. 아까 우리 맨 앞에는 이게 우리 배울 때는 이게 닫힌 구간으로 표현돼 있어요. 이렇게 요 스튜어트 교재에서는 이게 대표적인 컴팩트 셋인 거예요, 이게. 예. 제가 그 실수해서 컴팩트 셋이 이거 말고 뭐 다른 게 있나 별로 생각해봐도 이렇게 떠오르는 게 없더라고요. 실수해서 컴팩트 셋의 예시가 이게 가장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고 이거 말고 그렇게 뭐 그럴듯한 예시가 잘 안 떠올라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실수해서 다친 구간은 그냥 항상 closed and bounded인가요? 그렇죠. 예. 여기 이제 뭐 이렇게 쭉 실수 실직선이 있으면 여기가 뭐 A고 여기가 B면 이거를 포함하니까 이렇게 되는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네. 바운디드 유계인 거는 여기 딱 판이 이렇게 딱 한정적이니까 네. 유계라는 거 금방 드러나고 그다음에 여기 끝점들도 다 포함되고 여기 안에 있는 것도 다 포함되면 이게 다 극한점이거든요. 극한점들 다 포함하니까. 그러니까 닫힌 구간이 대표적인 컴팩트셋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는 이제 여기 그 띠어럼에 아예 이제 컴팩트셋이라고 딱 해버리는 거죠. 닫힌 구간이라고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저 제너럴한 아마 그런 표현일 거고 아마 이 실수를 벗어난 어떤 차원에서 또 얘기할 수 있고 뭐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제가 아는 거는 뭐 네. 닫힌 구간 말고는 그렇게 잘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일단 그렇고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을 가진다. 그러면 뭐냐면 이건 이제 기호로 표시했을 뿐이에요. 예. K에서 어떤 원소 X 제로, X 제로, X 낫이라고. 그다음에 X1이 어떤 게 있어가지고 어 그 함수값이 이게 최소죠. 예, 최소 얘가 최대 이렇게 된다. 모든 X에 대해서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증명하는데 이제 한번 보면요. 어, 어, 일단은 일단 뭘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예. 아, 일단 어, 모든 공집합이 아닌 유계인 실수의 부분집합은 최소 상계, 즉 상한을 가지고 최대하계, 즉 한을 가진다. 이거는 완비성 공리하고 완비성 공리에 의해서 바로 도출되는 어떤 정리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맞죠, 그죠? 완비성 공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어,
여기 K가 closed and bounded니까 이 K가 이제 얘가 실수의 부분집합이에요. 실수의 부분집합 K가 있다. K가 있고 얘가 이제 공집합이 아니라고 쳐봐요. 공집합이 아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집합이 아닌 실수의 부분집합 K가 있으면 얘는 바운디드니까 그죠? 그러면 어 뭐가 존재할 거냐면 얘하고 어 존재한다. 맞죠? 예. 얘가 이제 실수의 부분집합이고 유계이기 때문에 유계인 실수의 부분집합이니까 여기 해당하는 거예요. 여기. 요가 K가 해당하는 거니까 암비성 공리에서 얘네들이 일단 존재해요. 얘들이 존재하는데 존재할 뿐만 아니라 얘네들이 중요한 거는 여기에 포함돼야 되거든요. 이게 돼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사실 그 당연할 것 같긴 한데 아까처럼 그림을 그려보면 당연할 것 같거든요. 뭐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A고 아까 A, B 구간 생각해 보면 어, 그 어, 얘가 슈프리멈 될 거 아니에요. 상한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림으로 보면은 좀 당연해 보여요. 얘가 인피멈이 될 것이고 그쵸? 어. 그런데 얘네들이 리밋 포인트이기도 하거든요. 요게 아마 그때 우리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얘네들이 어, 리밋 포인트이기도 해요. 리밋 포인트.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여기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반절 뚝 자르고 얘를 또 반절 뚝 자르고 얘를 또 뚝 반절 자르고 또 반 자르고 이렇게 한다고 쳐보세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하나씩 고르는 거지. 원소를 하나씩. 그리고 여기서 고르고 뭐 여기서 고르고 여기서 고르고 계속 반 잘라가면서 계속 고르다 보면은 이, 이, 이렇게 B로 수렴하는 수열을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B는 포함하지 않으면서 그 항들이 B로 수렴하는 수열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얘가 이제 그 수열의 극한이 되면서 리밋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냥 직관적으로, 예, 직관적으로 그렇게 될 것 같죠? 예.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리밋 포인트예요. 예. 근데 아까 K라는 게 클로즈드 셋이라는 거는 리밋 포인트를 다 포함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B도 원소로 포함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얘네들이 K에 포함돼야 되는 거예요. 리밋 포인트가. 얘도 K에 포함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수, 이 상한과 하한이 K에 포함된다는 말은 K는 최대값, 최소값을 갖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교해 보면 열린 구간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렇게 A하고 B가 있으면 이 열린 집합 여기 A하고 B는 포함 안 되는 거예요. 요 열린 구간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역시 여기도 역시 이게 얘가 그 상한이 되잖아요. 어, 이거는 뭐라 그래야 돼? 오픈이니까 오라고 써야 돼. 어떻게 써야 돼? 예. 이것도 오픈 셋의 상한이 되긴 하거든요. 근데 얘는 이거는 안 되는 거지. 이거는 안 되는 거지. 이 집합에 포함되진 않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얘는 최대값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한과 하한이라는 게 그 집합의 원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집합의 상한과 하한을 말하잖아요. 어떤 집합의 상한과 하한을 말하는데 그 집합에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포함되면은 그게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여기처럼 포함되면. 그렇죠? 그래서 그 함수 F의 정의역인 컴팩트 집합 K는 닫혀 있고 유계이기 때문에 어, 유계이기 때문에 이제 상한과 하한이 존재한다는 건 아까 완비성 공리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이 닫혀 있다는 성질 때문에 얘가 이 상한과 하한이 리밋 포인트이기도 하기 때문에 리밋 포인트를 포함해야 되니까 닫혀 있는 집합은 리밋 포인트를 포함하기 때문에 K의 원소이라는 거지. 이 상한과 하한이 원소이기도 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K는 최대값, 최소값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죠? 예. 여기까지 됐죠? 예. 뭐
조금 대충 대충 넘어간 느낌은 있는데 예, 뭐 그려려니 쉽잖아요, 그죠? 그려려니 그림을 그려보면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옛날에 네, 캘큘러스 할 때도 네, 그거는 뭐야? 당연한 거잖아. 막 이랬는데 네. 2번, 1번, 2번까지 하니까 오늘도 좀 그런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예, 당연한 걸 왜 이 고생을 하면서 생고생을 해서 하냐는 그, 그 의문은 예, 해소가 안 되지만 예, 하여튼 왜 extremely 예. important 하다는 거지? 뭐 이러면서. 이게 이제 그 미적분의 기본 정리까지 쭉 가는 그 과정에 있는 징검다리 정리인 거예요. 그래서 네.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리밋 포인트라는 게 요 끝에서 이렇게 그 우리 그때 복습해 보면 여기서 입실론 네이버후드를 잡는 거예요. 입실론을 B에서 B를 중심으로 한 입실론 이렇게 하나요? 입실론 해가지고 B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지금 이 집합 K잖아요. K 여기 요 안에 A에서 B까지 다 포함되는 게 K가 요거랑 요 B를 제외한 지점에서 여기에 그 교집합이 생기잖아요. 그게 리밋 포인트거든요. 예, 그러니까 리밋 포인트가 된다는 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하여튼 그렇고 요거 이제 지울게요. 예, 이렇게 하고 어 어디 갔지? 초록색이 없어요. 다시 찾아야 돼. 이렇게. 그래서 아, 아. 그다음에 이제 아까 앞에서 본 정리 4.4.1 이거거든요. 어. 함수 F가 컴팩트 셋 K에서 연속이라는 거는 FK도 컴팩트 셋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어, 그렇게 되면은, 어, 아까 말했듯이 모든 컴팩트 셋은 상한과 하한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그 상한과 하한이 그 컴팩트 셋의 원소이기 때문에 최대값, 최소값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K가 컴팩트 셋이면은 FK도 컴팩트 셋이니까 FK도 역시 얘도 역시 상한과 하한이 존재하겠죠. 상한과 하한이 존재하겠죠. 그리고 그거는 컴팩트 셋이기 때문에 이 FK의 원소일 거예요. 상한과 하한이 반드시 원소라는 보장은 안 되지만 여기서는 얘가 컴팩트라는 것 때문에 보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상한은 최대값이 되고 하한은 최소값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증명된다. 이런 얘기예요. 어, 그러면 네, 1번, 2번까지는 그냥 정의역에 대한 이야기고, 네, 그리고 아까 정리 음, 441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게 예. 공역에서도 이게 일체가 보존되니까 이 존재한다. 컴팩트라는 성질이 치역인 여기도 보존되니까 역시 얘도 똑같이 상한과 하한이 있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연히 있는데 완벽성 공리에서 얘가 이제 FK의 원소라는 거죠. 얘가 FK의 원소인 상한과 하한. 그러면 말은 얘는 맞는 이제 것 얘는 이제 같은데, 최대가 되고 네. 얘는 최소가 되니까.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아까부터 계속 보여주셨으니까 근데 뭔지 음, 뭔가 속는 느낌인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봐도 별로 감동적이지 않다. 네. 하여튼 아니 왜 예, 이걸 증명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 예, 하여튼 예,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저기 미적분의 기본 정리가 되게 이제 해석하기 위해서 중요하니까 그 하나하나 이제 잘 밟고 넘어가야 되는 건데 이제 요 정리가 중요하고 그 정리를 증명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실 그 전에 스튜어트 미적분 할 때는 그냥 받아들이고 넘어간 거예요. 근데 받아들이는데 하등의 어떤 거부감이 없었던 거지. 너무 당연해 보니까. 예. 하여튼 증명하자면 이렇다. 음, 오늘도 그래서 받아들이는데 별로 예, 거부감 없었을 텐데 중간에 컴팩트가 나와가지고 예, 예, 예. 네, 약간 어쨌든 우리가 오리무중했다. 그냥 대충 넘어갔던 거를 그래도 조금 그래도 그 증명을 좀 해봤다. 뭐 이제 근데 의의를 두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 같긴 해요. 그렇게 보여주니까. 예. 왜냐하면 우리가 미적분을 하는 이유가 대부분 보면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거잖아요. 음,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미적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음,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 정리가 없으면은 네. 음. 최대값, 최소값을 왜 구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기반이 없으니까 음.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중요한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한번 그 제가 그때 소개해드린 그 영상 있잖아요. 우리
우리 교재로 그 강의하는 그 외국인 교수님이 그 올린 거, 그 요 해당 부분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계보를 그려놨어요. 계보를 뭐, 그러니까 이 이거 어떻게 써요? 익스트림 밸류 티어럼이라고 쓸까요? 하고 뭐 이렇게 얘는 어디로 가고 무슨 또 중간에 무슨 정리 뭐가 있고 뭐 평균가 정리 같은 게 있나 뭐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섞여가지고 나중에 이제 미적분의 기본 정리로 가는 계보가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가지고 미적분의 기본 정리까지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 우리 예전에 어떤 교수님이 저 성함이 저 생각이 잘 안 나네. 하여튼 그 평균값 정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이제 조예원 교수님이요. 예, 예, 평균값 정리.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 때 그 들었었죠. 평균값 정리도 네, 있고, 크리스마스 뭐 이런 이브. 것들이 다 모여져가지고 미적분의 기본 정리로 간다는 거죠. 펀더멘탈 티어럼 FTC인가요? 이렇게 간다는. 그 계보가 적혀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예. 나중에 사실은 우리가 중간에 지금 해석하고 중간에 이제 그만두고 다른 거 하려고 그래서 그런데 혹시 나중에 다시 하게 되면은 요게 쭉 연결돼서 가는 과정을 쭉 되짚어 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여기서 딱 끝났으면 좋겠거든요, 전 솔직히. 근데 뒤에 또 뭐 이상한 게 나오는데 이거 생전 처음 보는 게 나왔어요. 근데 좀 어렵거든요. 예. 유니폼 컨티뉴티. 우리말로는 어 균등 연속이라는 건데 예, 이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충 하려고. 예, 대충 대폭 증명 대폭 생략하고 대충 하려고 그러는데 어 일단은 이제 잠깐만, 아까 그 예. 계보 지금 제가 사진으로 올려드릴게요. 아, 네. 예. 아까 나중에 제가 캡처 떠놨거든요. 예, 우리 슬랙에다가도 예, 올려주세요. 예. 그리고 그거 이제 할게요. 예. 이 두 함수가 있어요. 두 함수는 연속이라는 점에서 똑같거든요. fx는 3x 플러스 1이 있고 gx는 x제곱이 있는데 둘 다 연속 함수라는 점에서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먼저 보는 거예요. 한번 살펴보는데 제가 이 자세한 내용은 생략할게요. 요거 잘 읽어 보시면 되는데 어 그 한번 복습 차원에서 이거 한 번씩 이렇게 복습하면 중간중간 한 번씩 써보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제 연속이 뭐냐? 예, 연속이 뭐냐면 어, 어, 뭐죠? 어떻게 어, 그 예. F가 연속이라는 건 뭐냐면 어, 이 모든 입실론에 대해서 어, 어떤 어, 양수 델타가 있어가지고 예, 다음을 이하를 만족한다. 만약에 어 뭐지?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여기가 정의역의 한 점. 이렇게 정확하게 해야 되는구나. 한 점 C에서 연속이라는 거예요. C에서 여기서. 그러면 어 그 에, X 마이너스 C 얘가 이제 이 델타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죠? 델타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러면 어 어떻게 되는 거죠? fx 마이너스 fc는 입실론 반경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예. 이게 연속의 정의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면 이게 과연 연속인지 따져봐라, 이게 연속인지 따져봐라 이런 문제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제가 보기니까 이 문제들은 보니까 이거를 찾는 문제 같더라고요. 요거, 요거 맞죠? 허윤 선생님 맞죠? 예. 요거를 찾는 문제 같아요. 요거를 찾는 문제인데 어, 얘는 입실론에 의존하는 값이거든요. 입실론이 먼저 정해지면은 얘가 정해지는 거예요. 어, 그죠? 그래서 항상 보면은 이 증명할 때 시작할 때 먼저 이렇게 시작하더라고. 어, 임의에, 임의에 주어진 어떤 기분이라고도 영어로 주어진 입실론이 있다고 하자, 입실론이 있다고 하자 이렇게 시작해요, 먼저. 근데 이 말이 모든 입실론에 대해서란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예.
근데 그렇지만 임의로 주어지긴 했지만 하나에 고정된 거죠. 이게 입시론이 하나로 고정된 값이긴 하지만 이게 임의로 주어졌기 때문에 바뀔 수가 있는데 바뀐 경우에도 다 성립한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주어진 어떤 그 고정된 입실론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즘 뭐 하려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지? 예. 아, 정의를 한번 써보자. 델타를 찾는 거예요. 근데 입실론에 의존하는 델타를 찾으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따지다 보면은 어 입실론이 얘가 들어간 얘가 들어간 이거 좀 약간 대충 말할게. 내가 잘 몰라가지고 수식으로 표현되는 예, 표현되는 어, 델, 델타 찾기 이렇게 되더라고요. 대충 이런 느낌이에요. 해보면 이 델타를 찾는데 입실론으로 표현되는 델타를 찾는 거지. 얘에 의존하거든요. 그게 딱 찾아지면은 연속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찾아진다. 안 찾아지면은 그 찾을 수 없다. 이러면 연속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 어 여기 보세요. 먼저 어떤 임의의 입실론이 주어졌을 때 이게 모든 입실론의 대화랑 같은 말이에요. 임의에 뭐가 주어졌다는 고정된 픽스된 값이긴 하지만 그게 어떤 임의로 주어졌기 때문에 모든 입실론에 대해서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막 골라보는 거지. 골라보는 거예요. 뭐 이렇게 이거부터 시작하더라고. 요거부터 요게 어떻게 되는지 모양을 따져보고 요 모양하고 맞춰보고 하다 보면은 답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고르면 되거든요. 여기서는. 예, 결론이 중요해요. 결론. 이렇게 고르면 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연속인 거죠. 근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똑같이 이제 입시로 하나 고정시켜 놓고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뭐 gx 마이너스 gc 하고 이렇게 막 해봤더니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고르면 된다는 거예요. 아예 고를 수 있다. 델타는 이렇게 입실론으로 표현된 어떤 식이 나오잖아요. 근데 두 식에 약간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얘는 오로지 입실론에만 의존하고 있어요. 델타가. 입실론에만 의존하잖아요. 근데 얘는 입실론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그 한 그 정의역의 한 점 C를 어떻게 고르느냐 요 C를 얘를 어떻게 고르느냐에 따라서 델타가 바뀌는 요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함수는 다른데 이 다른 거를 이제 그 다름을 포착하는 또 새로운 개념을 만들었어요. 균등 연속이라고 또 만들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거 왜 이런 걸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좀 어려운 왜 점이고. 유니폼이라고 하죠? 첫 번째 케이스를? 유니폼 컨티뉴티. 그러니까 어, 컨티뉴리 하면은 그냥 음, 컨티뉴어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음. 유니폼 컨티뉴리 하면 왜 별로 균등이란 말을 떠오르는 말이 붙였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그게 델타하고 C하고 두 개에 의존하는 거 같고 델타 하나에만 의존하는 거 같고 음, 그게 뭔가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거를 유니폼 컨티뉴리라고 이름을 쓴 것 같은데 지은 음, 것 같은데 음, 어떤 센스에서 유니폼이라고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음, 컨티뉴리가 모든 점에서 똑같은 속성을 지니고 있다 뭐 이런 건지 근데 제가 C에도 의존한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 함의는 잘 모르겠어요. 그 이름을 왜 이렇게 붙였는지 저도 좀 잘 모르겠는데 약간 느낌에 그냥 제 느낌일 뿐인데요. 그 뒤에 보면은 어 얘는 정의역이 어떻게 되느냐에 상관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 음, 그렇게 말하면 좀 이상한데. 어, 근데 예,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다. 예. 여기 C도 그 한 점 그 C에서의 연속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네, C잖아요, 같이 네, 네, 그죠? 네, 네, 네. 근데 그거에 따라서 무슨 점을 어 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는 건지. 그렇죠. 델타를 찾을 수 있는데 입실론에만 오로지 의존하고 정의역에 어떤 값이 주어지는지는 그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케이스가 있고 C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델타 값이 다른 델타를 찾아야 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고 두 가지가 나뉜다는 거예요. 하여튼 뭐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름 음, 그렇게 붙였는지. 그러니까 그 고르는 점의 위치에 따라서 음, 델타를
델타를 뭐랄까 델타를 간격으로 본다면 간격으로 볼 수 있나요? 하여튼 음, 음, 델타 값을 좀 이렇게 더 크게 잡아야 될 수도 있고 음. 작게 잡아야 될 수도 있고 뭐 이렇다는 말인 건가요? 그렇죠. 그런 말이에요. 미아 선생님 한 말씀 맞아요. 예, 그러면 뭐 그래프를 만약에 뭐 이렇게 그려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네, x y는 x의 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네. 여기 제 뒤에다 그려놨어요. 크게 그렸어요. 그죠? 음, C 점을 찾는 거에 따라서 음, C 점의 위치에 따라서 델타를 다르게 만약에 그러면 그 꼭지점 가까이에 잡으면 델타를 음, 더 촘촘하게 잡아야 되나요? 음. 제가 이제 한번 그림으로 한번 해볼게요. 예, 미아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뭐 그 이제 맞는 말씀 같은데요. 요거를 의미가 있는 가지고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의미가 있는 말 같아요. 일단은 이게 그 기호를 어떻게 정했는지를 한번 해볼게요. 어, 여기서는 이제 어떤 점 C에서의 연속이라는 것보다는 좀 여기 정의역 A에서의 근두 연속 이렇게 정의를 해요. 이렇게 정의를 하고 비슷하거든요. 여기 보면 모든 입실론에 대해서 이게 꼭 이렇게 0이라고 써줘야 되나? 이게 당연한 것 같은데. 하여튼 어떤 델타가 있다. 양수 델타가 있어가지고 어 이제 어 여기에 모든 어 x와 y 뭐냐면 이건 정의역에 속하는 어떤 두 원소예요. 요게 기호가 y가 이게 헷갈리거든요, 이게. 헷갈리네요. 딴 y가 걸로 바꿀 이게 수 없을까요? 근데 제가 딴 걸로 한번 아, 바꿔서 써봤거든요. x1, x2로 써봤거든요. 근데 이제 네. x 두 글자를 써야 되잖아요. 원 x1, x2. 그러니까 그게 그것도 헷갈려. 귀찮더라고. 예. 그래서 음. 이렇게 쓴 것 같아. 예, 이거 헷갈리긴 하지만 이게 정의역의 원소라는 거를 유의하세요. y가. 예. 이렇게 됐을 때 에, 뭐죠? 그다음에 만약에 맞나? 예, if 음, 요 두 원소의 거리가 거리가 델타 반경 안에 들어가면 fx하고 fy의 차이는 입실론 안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면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제가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제가 아까 소개해둔 그 영상에도 보시면 아마 잘 돼 있을 것 같은데 어, 여기서도 보면은 어, 이렇게 하나의 그 임이긴 하지만 어떤 주어진 값이 있어요. 주어진 입실론을 잡아놓고 시작할게요. 예, 고정된 입실론을. 그래서 어, 뭐 그림 대충 그릴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려야 되지? 한 이 정도 그리나? 좀 크게 그려야 되더라고. 그러니까 여기 엡실론을 이 정도 잡았어요. 이 정도, 이 정도. 엡실론을 잡았어요. 예. 그러면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에 이제 델타가 있는 거예요. 이게 참 그림 이게 잘 그려야 되는데 어떻게 그려야 되지? 이거를 써야 되나? 이거 근데 됐으면. 알아먹었어요. 네. 예, 어떻게 그리셔도 이제 알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델타와 엡실론. 예. 이게 탁 그리면은 저절로 직선이 되고 이런 기능이 없어서 좀 불편해요. 음. 예. 근데 예, 다시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두 점을 잡는 거예요. 이것도 그림 표시하기 힘드네. 여기다가 X랑 Y를 잡는 거예요. 이 안에다가. 그럼 요 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 거리. 요 빨갛게 표시되는 게 거리예요. 그러면 여기 X에 대항하는 게 여기 fx가 이만큼 있을 거잖아요. 그다음 Y에 대응하는 함수 값이 이 정도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거리 있죠. 요 거리. 요 거리가 이 입실론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스칼라 배한 것처럼 생각하면 되겠다, 그죠? 칼라베. 엡실론만큼 곱한 거잖아요. 음, 그런가?
입실론만 곱했다고요? 음. 그러니까 음, 요 안에 들어가면 x, y의 거리가 요 안에 요게 빨갛게 요만큼 거리가 들어가면은 그 함수 값의 거리, x하고 y의 거리가 이 델타 안에 들어갔잖아요, 지금. 들어가면은 이 함수 값들의 차이도 여기 입실론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그렇죠? 그래프는 선형이니까 음. 아 스칼라배만큼 곱하고 그다음에 이게 뭐 플러스 1 뭐 이렇게 되면 플러스 1 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약간 선형함수 같은 예. 선형 음, 함수라서 좀 이해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예. 지금 여기서는 이게 지금 우리 원래 그 함수의 정의에서는 C에서의 연속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어떤 점 C에서의 연속이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는 그 점 C를 고정해 놓고 거기서 연속인지 아닌지를 따지거든요. 여기다 예를 들면 C를 잡아 놓고 여기서 연속이냐 아니냐를 따지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정해 놓지 않고 X, Y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어디든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입실론이 이쪽에다 옮길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예를 들면 똑같은 크기예요. 이제 지금 임의로 주어졌다고 하는 게 고정됐다고 제가 한 거예요. 지금 이게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처음에 한참 얘기를 했어요. 이게 고정되긴 하지만 모든 입실론이라는 거다. 어쨌든 임의의 입실론 하나 고정시켜 놓고 시작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아까 똑같은 거예요. 입실론이 크기가 똑같아요. 아까랑. 그러면 아까 미아 선생님 말대로 여기 똑같이 돼요. 이게 어떻게 그림 제대로 똑 못 그리겠네. 하여튼 대충 이해해 주세요. 예. 크기가 똑같은 거예요. 얘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역시 또 마찬가지로 요 안에 두 점을 잡아가지고 그 거리가 해당하는 그게 델타 안에 들어가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 함수값의 차이도 이 안에 들어간다. 똑같이 돼요. 똑같이. 예. 근데 이게 이제 아까 이게 사실 미아 선생님 말씀하신 걸 생각해 보면은 이게 델타면 이게 입실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델타분의 입실론이 요 그림상으로 보면 이게 기울기니까 이게 3이 되거든요. 요 그림에서 보면 그렇게 잡아놨어요. 예, 그림을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그 델타는 3분의 입실론 이렇게 정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어디든지 똑같다.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입실론을 아무 데나 옮겨도 역시 거기에 대응하는 델타는 똑같이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어. 이렇게 똑같이 되는 어떤 고정된 델타를 찾을 수 있으면, 그러면 이거는 이제, 예, 균등 연속이 되는. 요거는 쉽죠, 그죠? 요거는 쉽죠.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어렵거든요. 이제 이쪽을 보면은 요걸 해볼게요. 예. 여기도 똑같이 입실론을 잡아볼게요. 예, 입실론을 어, 이만큼, 이만큼 정도 크게 잡아야 돼. 이렇게 잡았어요. 예. 너무 크게 잡았나? 너무 크게 잡았. 아, 너무 크게 잡았. 예, 대충 해. 예. 그러면 예, 이게 어떻게 일로 가면 가나? 이렇게 하여튼 대충 그릴게요. 대충 이해하세요. 예, 여기 델타가 잡혔잖아요. 델타가. 그러면 어, 아까처럼 생각해 보면 입실론 이것도 주어진 어떤 고정된 입실론이 임의의 고정된 입실론이 있다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델타가 이렇게 하면 델타 되네. 여기 보니까 여기다 x 잡고 y 잡아도 요 거리가 이만큼 들어가면 함수 값도 이렇게 해보니까 여기에서 얘는 요만큼 요만큼 되네. 요 안에 들어가네. 그러니까 됐다. 얘다. 하면 되냔 말이죠.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쪽에다 해보면 또 똑같이 잡았어요. 여기 3으로 돼버렸네. 할 수 없다. 입실론을 똑같이 잡았어요.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요거랑 크기가 똑같아요. 입실론이.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한번 써보자. 예, 참 이거를 이렇게 하나 하고 얘도 이렇게 하고 예, 됐는데 어
아까 말한 델타를 똑같이 고정된 델타를 우리가 찾는 거거든요. 고정된. 똑같은 델타를. 그러니까 델타를 이렇게 똑같이 잡았어요. 아까처럼. 그러면 되냔 말이죠. 음, 안 되거든요. 안 네.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다가 x를 잡고, 여기다 y를 잡았다 쳐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어, 예, 자- 엡실론보다 커지네. 좀 참아주세요. 예, 좀 오래 걸려도 이렇게 하고 예, 대충 그릴게요. 그치, 그치. 아까 비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아이고 너무 크게 이렇게 대충 그릴게요. 예, 이렇게 돼갖고 여기가 이제 fx가 되잖아요. 여기가 fy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fxy가 입술로 벗어나 버리잖아요. 크기가. 음, 어.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정했다고 해서 그게 그 다음에도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그러면 이거는 너무 크게 잡았으니까 그런 거지. 이거는. 그러면 이렇게 잡지 말고 어 요거를 잡으면 되지 않냐? 요거를 델타로 잡으면 되지 않냐? 얘가 델타 1이라고 할게요. 델타 2라고. 델타 2로 잡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더 위로 가면은 입실론이 더 위로 가면 더 작아져요. 입실론 델타가 또. 이것도 안 돼요. 이것도 여기서는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가면 델타 3, 델타 4 가면은 이게 점점 그 델타 i라고 할게요. 이게 점점 0으로 가까이 가. 그러니까 선생님, 그 선형이 아닌 거는 다 유니폼 컨티뉴티가 안 되는 건가요? 제가 선형이 안 되는 걸 다 안 해봐갖고 확신은 못하겠지만 일단 느낌은 오잖아요. 예, 네. 선형은 더 되게 쉽게 이해가 되는데 선형이 아닌 경우에는 이 정의역이 뭐냐에 따라서 좀 달라요. 정의역이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예, 좀 달라진다. 달라진다. 죄송한데 그 예. 컨티뉴어스의 정의가 뭐였죠? 아까 수열로 잠시 보여줬었죠, 그죠? 그러니까 컨티뉴어스 델타 정의요? 엡실론을 사용해서 Y 컨티뉴어티 대신에 P가 고정이 돼 있는 거예요. 이제 위에서. 예. y 대신에 어떤 점 C에서의 연속을 T가 그죠? 말하고 P에 있는. 예, 예, 예. 예. 그죠, 그리고 그죠? 점 C에서 연속을 말하고 점 C에서 연속이 됐을 때 만약에 A라는 집합이 있어서 A의 모든 점에서 연속이다. 이러면 이제 A에서 연속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먼저 그죠? 점에서 연속을 예, 예, 예. 얘기하고 A의 모든 점에서 연속이면 이 A 집합 A에서 연속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왜 이걸 갑자기 여쭤보냐면 뭐 유니폼이라는 뜻이 델타와 엡실론의 그 비율이 일정하다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연속의 진짜 뜻은 뭐였지 뭐 이런 게 궁금해서 다시 여쭤봤는데 델타와 엡실론이 그 비율이 일정하다는 말은 어 비율이 유니폼 할 일정하다. 때는 대략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음, 델타분의 엡실론 이렇게 해서 음. 그러니까 유니폼 컨티뉴어티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은데요? 예, 별로 그러면 만약에 그게 맞다면 그러면 컨티뉴어스라는 뜻이 뭐였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던 그 뜻이 아닌 것 같아서 이거는 전부 다 연속을 전제로 지금 하고 있는. 그렇죠. 근데 이제 연속의 의미가 제가 연속에서 살짝 얘기하고 있는. 연속에서 약간 흔들리고 있어요. 다른 연속인 함수들 사이에서 약간 미묘한 차이점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요게 정의역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이게 균등 연속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건 뭐냐면 이 실수 전체로 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계속 갈 수 있는 거죠. 이쪽으로 계속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0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계속 갈 수 있는 거예요. 음, 지금 R이기 때문에 생각에 정의역이. 조미아 선생님이 하신 말씀은 이거 그 뭐야 선형함수 왼쪽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네, 그 정역이 오른쪽으로 아무리 움직여도 네, 델타 값은 고정이 돼서 안 움직이기 그렇죠. 예, 예. 때문에 이거는 고정돼요. 이거는. 그래서 이걸 갖다 유니폼이라고 부르지 않냐 그 이야기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음, 그런 의미에서는 make sense 한것 같아. 그래서 쪽은 유니폼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 얘는 아무리 어, 가도 이게 딱 하나 찾을 수 있다는 거지. 고정된 거 딱 하나.
할 수 이게 있다는 그러니까 거고. 옛날에 뭐 직접적으로 연관 안 될 것 같은데 유니폼 시퀀스인가? 그 코시, 그러니까 코시 시퀀스지. 그거하고 좀 연관이 되는 거. 그게 코시 뭐였죠? 네. 시퀀스. 기억도 안 나. 코시 시퀀스가 뭐지? 코시 시퀀스는 뭐 옛날에 그러니까 우리가 시퀀스가 어디를 그 극한점으로 가는 거잖아요. 음, 그때는 네. 그 극한점을 우리가 딱 정해준 거라고 보통 C라고. 근데 코시 같은 경우는 극한점을 안 정해주고 그러니까 예를 아, 들어서 AM이라는 시퀀스하고 AN이라는 시퀀스 사이의 간격이 그 네. 엡실론보다 작으면은 그치. 뭐 네. 거기에도 뭐 극한이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던 것 어, 같아요. 어, 비, 여기도 그, 지금 그것도, 예. 그것도 연속을 보여주는데 쓸 수 있다 이랬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연속은 그때는 아니었고 아, 연속은 극한이었어요? 아니었고, 이게 아, 극한, 수열의 극한이었구나. 극한. 극한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쵸. 오른쪽도 예. 지금 생긴 건 이거가 비슷하대. 생긴 꼴이. 음, 음, 꼴이 여기서 어떤 특정한 점을 말하지 않고, 예, 어떤 항이 두 개의, 둘 사이의 간격이 간격을 들어가면은, 한번 예.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이후에 모든 그 차이도 다 그 간격 안에 들어간다는 그런, 예. 그런 거였어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미적분 특히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 그 미적분할 때 사실 왼쪽 같은 경우는 드물잖아요. 선형함수 같은 경우. 왜냐하면 미분해버리면 그 0이 나오니까. 근데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는 그 미분하면 그래서 정의역 값 구간을 정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최대값, 음, 최소값을 구해.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미분할 때는 x 정의역에 구간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미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른쪽,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음,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듯이 정의역이 뭐냐에 따라서 되게 중요해요. 정의역이. 예. 정의역이 이게 또 그 다르게 정하면 이게 균등 연속이 될 수도 있거든. 여기서 보면은 예를 들면은 어 여기 뭘로 정해야 되지? 여기 1로 정했다 쳐보세요. 여기가 이렇게. 그러니까 정의역을 정의역을 어 0에서 1 이렇게 정했다 쳐보세요. 예. 그러면은 이제는 여기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입실론 이렇게 잡으면 여기 델타가 이렇게 되고 입실론을 여기서 잡으면 또 델타가 더 작아지긴 하거든요. 델타는 더 점점 작아지는 건 맞아요. 델타가 점점 작아지는 건 맞는데 제일 작은 걸 고르면 되는 거지. 그렇지. 예. 제일 작은 걸 고르면 여기에서도 이 작은 거 여기 뭐라 그래? 2라 그럴게요. 델타 2만큼을 잡아놓으면 여기서 델타 2만큼 잡아놓으면 그 안에서 역시 성립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작은 걸 잡으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딱 바운더리를 딱 쳐놓는 순간에 점점 작아지긴 작아지지. 델타가 점점 작아지는 건 마찬가지인데 영원히 끝없이 작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딱 멈추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가장 작은 걸 선택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균등 연속이 또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정의역을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얘는 균등 연속이 되기도 하고 아니 안 되기도 하는 거죠. 예. 요거 이제 뒤에 문제로 좀 보여드릴게요. 예. 네, 그리고 넘어갈게요. 어,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시를 들어볼게요. 하면은 이거는 되게 쉬운데, 이건 쉬워서 또 해야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한번 해볼게요. 이게 복습 차원에서. 일단은 그 정의를 먼저 써볼게요. 정의를 균등 연속의 정의, 예, 정의를 써서 어, 어, 그러니까 어, 모든 입시론에 대해서 어, 아이고 이게 좀 앞에다 뭘 또 써야 돼. 그리고 어떤 어떤 델타가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양수 어떤 거냐? 서치 대 이하의 조건을 만족하는 델타인데 어, 여기 x하고 y가 있다. 이게 이게 정의역에 속하는 거예요. 예. 지금 여기 정의역이 이제 뭐냐에 따라 다른 건데 일단 정의역을 A라고 할게요.
아, A라고 하고, 그러면 어 만약에 만약에 x 마이너스 y의 거리가 요 델타에 들어가면은 그러면 fx하고 빼기 fy는 입실론 안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이거예요. 우리는 항상 보면은 이제 그 요거를 어떤 임의의 고정된 어떤 주어진 입실론을 딱 정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임의로 고정된 입실론을 딱 정해놓고. 그래서 얘가 있다고 쳐봐요. 근데 이 조건 하에서 우리는 그, 어, 이거를 찾는 거죠. 이걸 찾는 건데, 여기에 여기에 의존하는 델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요거를 찾으려면 항상 요거를 먼저 보면 되더라고요. 끝에를. 요거를 먼저 보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어, 요거, fx가 뭐죠? 3x 플러스 1이잖아요. 그죠? fy는 뭐죠? 3y 음. 플러스 1이잖아요. 그죠? 예, 요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주어진 입실론 하에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요거를 이제 풀었으면 이걸 풀었으면 이게 1은 다 없어지고 이게 빼기가 돼 갖고 1이 없어지고요. 어, 그렇네. 3 x 마이너스 y는 이렇게 돼요. 입실론보다 작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3을 이제 밖으로 그냥 내면 되겠지. 이렇게.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이게 델타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x 마이너스 y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다 똑같이 3을 이렇게 저는 좀 약간 이렇게 쓰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렇게 같게 만들면 되는. 그러면 델타를 엡실론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델타는 3분의 입실론 이렇게 잡으면 돼요. 이게 찾을 수가 있는. 그래서 얘는 이 조건을 만족하니까 어, 이게 그냥 연속의 정의로 찾아도 똑같이 찾아져요. 아까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맨 앞에서 이렇게 똑같이 나오고 이렇게 됐고 이거는 이제 별로 뭐 당연한 거고 이제 요거를 볼게요. 요거는 요거 이제 요거는 이제 또 이게 균등 연속이 되거든요. 이게 범위를 정해 놓으면 균등 연속이 돼요. 그래서 해보면 어 이거를 먼저 찾아보면 되거든요. 이거. 항상 이제 델타를 찾아야 되는데 델타가 입실론으로 표현된 델타이기 때문에 요거를 가지고 찾아야 돼요. 먼저 요렇게 되는데 요게 이제 대입해 보면 어떻게 되죠? x fx가 마이너스 y 제곱. 근데 x 제곱 마이너스 y 제곱은 이렇게 되고 그죠? 그러면 요거는 이게 x 이제 플러스 y. 인수분해가 되니까 요게 아이고 x 마이너스 플러스. y가 되고 x 플러스 y가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죠? 네. 이렇게 네. 되죠. 그러면은 여기서 얘는 우리가 얘가 델타보다 작다는 게 나오는데 이제 얘가 어떻게 되냐는 게 문제거든요. 얘가. 근데 이 부등식이 성립하려면 얘가 최대일 때도 성립해야 돼요. 그죠? 얘가 최대일 때 성립하면은 이제 XY가 어떤 값이든지 성립하는 거예요. X 값하고 Y 값이 최대일 때 성립하면은 이 부등식 성립해요. 근데 여기 조건이 주어져 있는 거지. 여기서 이제 X하고 Y는 여기에 속하는 거거든요. 정의역.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1일 때 X가 1일 때하고 Y가 1일 때 제일 크겠죠. 이게 X 플러스 Y.
왜냐면 여기 요 안에 있는 원소니까 1이 제일 큰 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1이고 얘가 1일 때 제일 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2x 마이너스 y는 이렇게 되는 거지. 예. 요 조건 하에서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두 최대값이 개를 xy가 똑같이 최대일 때. 잡아도 돼요? 응? 두 개를 똑같이 잡아도 돼요? X하고 Y를? 음. 어차피 최대한을 설정하는 거니까 그 안에서 아, 들어가면 돼. 근데 네. x하고 y가 임의로 정했을 때 그 아까 우리 이 정의에서 이거를 같이 잡으면 어떻게 되냐? 똑같은 걸 잡으면 어떻게 되냐는 거잖아요. 이게 0이 될 거거든요. 그죠? 네. 어, 그거는 안 된다는 조건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근데 안 된다는 델타가 0보다 커야 되잖아요. 응? 델타가 아니 0보다 그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은 x 마이너스 y, 다시 말해서 x하고 y 사이의 거리이고, 근데 x 플러스 y는 거리가 2라는 뜻이죠. 그냥. 그게 맥시멈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 보면 될 것 같아요. 맥시멈이면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하나는 1이고 뭐 하나는 0.9999 해도 되니까. 어, 그러게요. 요게 같으면 어떻게 되는지 같아도 되는 건지는 같으면 안 된다는 얘기는 안 나와. 예. 그죠? 같으면 0보다 크긴 하네요. 어쨌든 모든 XY에 대해 성립해야 되니까 모든 X에 대해서 그런 특수한 케이스도 아마 포함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또 역시 또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델타 이렇게 써놓고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여기다 2를 다 집어넣는 거지. 그러면 이제 요걸 이렇게 같게 만드는 델타를 찾으면 되니까 그러면 델타는 2분의 엡실론으로 잡으면은 또 오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닫힌 구간이 되면은 요 최대값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닫힌 구간이 아니면은 얘 x, y가 무한히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얘네 이게 무한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딱 어떤 그 이 이렇게 딱 숫자로 딱 표시가 되지 않겠죠. 고정된 값이 고정된 델타를 딱 정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 거 같고요. 근데 그래서 거기서 한 질문이 있는데, 왜 네, 우리가 미분할 때 항상 정역의 구간을 주잖아요. 우리 스튜어트 책 할 때 미분할 때 그러니까 그 정역이 이 구간에서 미분을 해도 된다. 그렇게 항상 그 정역의 그 인터벌을 정해 주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이 증명에 따르면 음, x의 제곱의 경우 미분을 0하고 1 사이에서만 미분이 가능하다 그런 뜻인 거 되는 건가 그럼? 그건 아닌 거죠. 그건 가만히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이거는 균등 연속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개념을 배울 때 어려운 게 이게 무슨 큰 그림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이 개념을 배우니까 이게 도대체 뭐 하려고 이런 걸 만들었나는 의문이 드는데 근데 이거는 연속인 건 맞거든요, 다. 이것도 연속이고 이것도 연속 다 미분 가능하잖아요. 이거 저기 뭐라 그래요, 이거. 이런 걸 뭐라 그러지? 폴리노미얼이잖아요, 폴리노미얼. 다항함수. 다항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은 상관없는 건데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건 저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뭐 했으려고 하는데 근데 되게 중요하다고 해요. 이게 해석학에서 중요한 개념이라고만 하는데 왜 중요하냐 그래요? 모르는. 왜 그렇지? 그거는 이제 저기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 델타와 엡실론을 왜 똑같이 하면 뭔가 좋은 게 있는 모양이다, 그죠? 그 어떤 구간에서 델타와 엡실론의 비율을 똑같이 정해놓고, 그러니까 델타와 엡실론을 똑같이 정해놓고 뭔가 생각할 수 있으면 뭔가 이점이 있는가 봐요. 뭘 제 생각에는 되게 더 강력한 연속의 정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균등 연속이기만 하면 연속은 당연히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좀 더 강력한 조건의 연속? 강력한 연속을 어디다 쓰는 거예요? 어디에다 그러게 쓰는지는 왜, 저도 그러니까 왜 그 강력해야 옛날에 아니 이것도 어려운데 충분히 이것 갖고 하면 되지 왜 이걸 이런 걸 또 만들어서 뭐에 쓰려고 예 이걸로 차라리 이게 살면 되지 예. 옛날에 우리가 그 코시 수열할 때도 그 오창희 선생님이 잠깐 이야기했는데
컴퓨터로 그 계산을 할 때는 어떤 극한 값을 모를 때는 둘 사이에 둘 사이의 그 거리를 갖다가 거리가 엡실론 안으로 들어오냐, 그러니까 둘 사이의 거리가 그 어떤 오차 범위 안으로 들어오냐, 그걸 알면 이제 컴퓨터에서 돌릴 수 있다 그랬잖아요. 시뮬레이션을 할 때. 네. 그 여기에서도 약간 좀 그런 라직이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느낌이 드네. 어떤 어떤 오차 범위 내에서 이 계산을 그만하긴 해야 되는데 고정된 값은 없어. 어떤 점에서 우리가 그만둬야 될지는 모르지만 델타가 어떤 그 거리보다 작으면은 거기에서 그만둬라. 뭐 이제 뭐 그럴 때 사용될 것 같긴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네. 그러면 for loop이나 이런 걸로 휘리릭 돌려버릴 수 있잖아요, 그죠? 저 옛날에 연습 때. 코시스웨어를 그건 우리가 그런 식으로 써먹었죠. 컴퓨터 할 때. 아, 기억도 나죠. 모르겠어요. 뭐가 이게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이제 뭐 나중에 이제 어떤 경우에 쓰이는지 예시를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은 좀 감이 안 와요.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게 이제 띠어럼 4.4.7이 나오는데 이거 증명은 이제 교재에 나오고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차차히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보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어떤 함수가 컴팩트 셋 K에서 연속이면 A에서도 뭐 갑자기 A가 왜 튀어나와요? 컴팩트 셋 K에서 연속이면 어, 좀 이상하다, 그죠? 이거 갑자기 아니에요? F는 A에서 R로 가는데 K는 A의 subset이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K 아닐까요? 잘못 써놓은 잘못 써놓은 것 같은데. 근데 네, 앞에도 K에서 연속이면 K에서 균등 연속이다. 네, 네. 왜냐하면 여기도 0.1에서 0하고 이게 컴팩트 셋이거든요. 컴팩트 셋인 4.4.7인가요? 예? 아, 4.4.7인가요? 책에서 찾아보려고요. 예, 찾아보세요 한번. 이게 컴팩트 셋에서 얘가 지금 얘 연속이잖아요. 지금 x제곱 연속인데 둘 연속이면은 다 K예요. K죠. 아, 예, 잘못 써놓은 거네. 예, a function that is 네, continuous on a compact set K is uniformly continuous on K. 그렇죠. compact 그러니까 하면 예, uniform continuous다. 예. 뭐 이런 말인 것 그러니까 같은데요. 여기 1에서 x제곱이 연속이니까 이게 또 군등 연속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말이죠. 그러면 컴팩트에서 continuous면 예. 컴팩트 유니폼 셋에서 continuous다. 연속이면은 균등 연속이다. 헷갈려. 예.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예. 그러려니 하세요. 예. 뭐 그냥 그러고 넘어가고 그다음에 그 다음 거를 이제 하나만 더 보고 이제 마지막. 예. 진짜 마지막인데 이거는 뭐냐면 그 어떤 수열을 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그 균등 연속이 아니라는 거, 균등 연속이 아니라는 거로서 판정하는데 수열을 가지고 판정하는 그 기준입니다. 아닌 걸 판정하는 거예요. 아닌 거. 그래서 어, 함수 f가 a에서 r로 가는 함수인데 a에서 균등 연속이 아니다 하면은 그건 어떻게 되느냐? 또막 복잡한 기호가 나오는데 어떤 입실론이 있어가지고 입실론 제로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어떤 수열 A에 속하는 어떤 XN하고 YN이라는 수열이 있어가지고 XN하고 XN하고 YN의 차이라는 이것도 하나의 수열이겠죠. 이것도 수열. 이 수열, 새로운 수열이 0으로 수렴할 때 0으로 수렴해요. 그러나 요거는 요거는 오히려 그 저기 입실론보다는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되는 수열을 찾을 수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균등연속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도 증명을 하려면은 이제 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건 증명 생략하고 그냥 그림으로 대충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아까 아까 그리셨잖아요. 그죠? 오른쪽 거. 그거 어떤 맞죠? 거요? 오른쪽 거요? 아까 왼쪽 그래프, 오른쪽 그래프 하면서 그렇죠. 예, 아까 대충 그거랑 그리셨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예, 맞아요. 오른쪽 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똑같은 거? 어, 똑같네. 예, y는 x제곱이잖아. 지금 주어진 게 y는 x제곱이고 8번 슬라이드에서도 지금 사용하는 함수가 y는 x제곱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아까 이제 그거는 우리가 그림으로 보여주는 건데 맞아요. 그거랑 그 관련이 있는 건데 벗어났었잖아요, 그죠? 예. 앱sil론이. 그래서 요 기준을 이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으로 그려보면 어 그러니까 다시 가봐야 돼. 아까 뭐였지? 예, 어떤 입실론이 있잖아요. 어떤 입실론이 있는 거예요. 다시. 예. 그러니까 입실론 하나 잡아볼게요. 예. 입실론은 대충 이제 예, 요 정도로 잡을게요. 예. 그러면 어, 거기에 대응하는 거 요렇게 설정을 해볼게요. 뭐 꼭 이렇게 하라는 법은 없어요. 근데 여기를 이제 어 이렇게 설정되고 그다음에 엡실론을 또 잡아볼게요. 이쪽에 또 계속 똑같은 입실론이어야 돼. 똑같은. 그럼 여기는 이렇게 되고 아이 그림 대충 잘 봐주세요. 예. 마음의 눈으로 봐야 돼. 그래서 또 이렇게 되고 점점 작아지겠죠. 그죠? 이거하고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또 한 이 정도 되나? 예. 그리고 이 정도. 점점 작아지겠죠. 그죠? 점점 작아지. 그래서 이제 입실론을 다 똑같이 잡은 거예요. 여기 입실론 다 똑같아요. 여기도 똑같은 거 입실. 여기도 똑같이.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잡은 거예요. 네? 근데 어 요 앞에 거 요거 X1이라고 하고 이거 X2라고 그러고 이거를 X3라 그러고 이걸 X4라고 그러고 이런 수열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수열 쭉 가는 거예요. 쭉 가는 거고 그다음에 얘는 뭘로 하지? 무슨 색깔 할까? Y1, Y2. 빨간색 할까? 구별이 안 되나? Y1, Y2, Y3, Y4 이런 수열인 거야 또. 수열이면은 요 차이가 요 차이가 이거잖아요. 그죠? 이거? 차이가 아까 이거 저기 X1 빼기 Y1이 이걸 거 아니에요. 요거고. 그다음에 X2 빼기 Y2는 요만큼일 거 아니에요. 거리가. 이 거리가 점점점 작아지거든요. 이거 안 작아져 이거 그림이. 그림 잘못 그려놨어. 아이, 작아져야 되는데. 이게 점점 작아지거든요, 이렇게. 그죠? 작아지겠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0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죠? 얘가 0으로 가요. 얘 그림을 잘못 그려놔서 그렇지 작아지거든요. 잘 그려보세요. 잘 그려보면 작아지거든요. 이게 n으로 해야겠다. n, n. 그죠? 얘가 0으로 가요. 그런데 but, but 음, fxn 빼기 fyn 여기선 이게 입실론이잖아.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잖아요. 얘가 fx1이잖아요. 얘가 fx y1이잖아요. 그죠? 요 차이가 다 입실론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fx2하고 fy2의 차이도 입실론. 다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아까 조건이 이렇게 크거나 같은 거니까 이쪽이 크거나 같은 거니까 이게 해당하는 거죠. 아까 그 조건에. 그렇죠? 만약에 이거를 더 작게 잡을 수도 있어요. 이거를 어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요거를 더 작게 잡을 수도 있거든요. 델타를. 이거 왜 안 지워지냐? X1은 그대로 잡고 Y1을 다 이렇게 반으로 좁히는 거지. 여기 반 정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반 정도로. 여기도 이렇게 여기 X는 그대로 잡고 Y를 여기 반 정도로 잡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역시 그 차가 줄어들어요. 이거는 역시 0으로 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거는 이쪽이 더 크게 되겠지. 예, 제가 잘 제대로 안 그려갖고 헷갈린데 그림 그려지시나요? 네. 아 그리시죠? 예,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차이는 점점 줄어들어서 0으로 가지만 얘는 0으로 안 간다는 거지. 얘는 점점 작아지지 않고 얘는 그대로이거나 어떤 그 이 입시론보다 더 큰 값이 된다. 입시론하고 똑같거나 그런 의미예요. 아까 요게 대충 설명하면 무슨 음,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저 균등 연속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요런 수열만 찾아내면 되는 거지. 요렇게 그러니까 되는 수열을 C의 포지션에 따라서 변화율이 다르니까 뭐 그렇다 대충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되겠죠. 예, 요 그림 가지고 그냥 이해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일반화된 케이스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케이스지만 요거 갖고 하면은 아 그래서 그런가 보다 좀 쉽잖아요. 예, 음.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갈게요. 예, 선생님 근데 한 네, 슬라이드만 앞으로 가도 돼요? 그렇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라고 하신 건데 네, 네. 그 근데 왜 컴팩트하고 컨티뉴어스 하면은 왜 균등 연속일까요? 그러니까 클로즈드하고 바운디드하고 컨티뉴어스 하면 왜 균등 연속일까요? 그러면 아까 X 그 실수 전체에서 정역 전체에서 X 이퀄 아니 Y 이퀄 X 제곱은 클로즈드하고 바운디드하고 컨티뉴어스한 게 아닌 건가요? 그렇죠. 여기서 정의역이 이거 다 지울게요. 헷갈리는데 다 이게 지우고 연속은 연속이고 그죠? 연속은 연속인데 연속을 다시 연속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게 정의역을 R이라고 치면 이거는 컴팩트 셋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0이라는 건 일단 하나로 못 바꾼다 치고 이쪽이 이제 무한대로 간다고 쳐보세요. R이 아니라 이렇게 뭐 R 플러스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렇게 쳐보세요. 정의역이. 예. 그러면 이거는 저기 균등 연속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근데 컴팩트 셋이 이것도 아니거든요. 클로즈드라면서요. 그렇죠. 이것도 클로즈드. 클로즈드라면서요. 예, 클로즈드 셋이죠. 바운디드 아닌가요? 바운디드 바운디드 아니죠. 바운디드 바운디드가 아니 아니잖아요. 여기 봐도 바운디드 아니죠. 무한대로 아 가니까. 바운디드가 양쪽이 다 해야 예. 되는군요.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일로 계속 가니까. 아 그래서 희한하네. 여기서 이게 클로즈드 셋인데 이게 클로즈드 셋 요거를 또 하나 더 이렇게 여기다 바운디드까지 추가해야지 컴팩트가 돼요. 그렇네요. 예. 바운디드 요거를 더 그러면 추가해야지 컴팩트. 예를 들어서 0하고 인피니티 대신에 0하고 1 밀리언이라고 치면 네. 그러면 컴팩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되는 거죠. 그러면 유니폼 컨티뉴티가 되나요? 돼요. 돼요. 오, 왜 될까요? 아니, 그 고정되니까 이 값이 그러니까 델타 고정되거든요. 하나를 고정시킬 수 있고 예. 오른쪽에 델타 아주 작은 델타가 있다는 뜻이니까. 아주 작은 델타가 그러니까 델타를 고정을 시킬 수만 있으면 연속적으로 그 그러니까 뭐 되지 유니폼하게 연속을 생각할 수 있다 뭐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저거는 여기서 고정된 델타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고정된 델타. 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 R이 만약에 무한대로 가는 정의역이 이쪽이 무한대로 간다고 하면은 이거는 고정된 델타를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아까 100 정도로 해볼게요. 너무 숫자가 크니까 이게 쓰기가 어려워서 뭐 여기를 한 100 정도로 잡았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 고정된 값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이거 음, 해보면은 나오거든요, 값이. 그러니까 작은 입실론이고 제일 여기 작은 분수 값이 얼마로 나올 거예요. 여기가 뭐 이제 큰 숫자가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뭐 한 200 정도 대충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느낌에 이 정도 되는 숫자로 딱 고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델타가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하나의 요거로 딱 고정시켜서 찾을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무한대로 가면 이제 고정이 안 되는 거지. 이게 이걸로 된다는 네. 보장이 없거든요. 더 델타를 더 작게 잡아야 되는 게 생기니까. 더 작게 그러면 잡아도 안 되고 더 작게 잡아도 안 되고 고정이 안 돼요. 고정. 그 유니포미티라는 것도 그 엡실론이 변하건 말건 상관없이 정의역에서 델타의 일정한 간격으로 생각할 수 있으면 유니폼이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죠? 이제 그렇게 그 연속을 말하기보다는 생각하는 기준도 정의역인 것 아까 같아서요. 미아 선생님이 입시론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제 고말에 약간 걸려서 그런데 제가 네. 저는 그냥 일단 입시론을 고정시키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입실로 픽스된 입실론. 물론 입실론이 임의로 정하기 때문에 픽스를 이렇게 시키고 시작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잡고 시작해도 되는데 일단 픽스 시키고 이 주어진 입실론에 대해서 고정된 입실론에 대해서 거기에 대응하는 어떤 델타를 찾는 거죠. 얘는 얘가 막 변해버리고 나서 델타를 얘기하면 좀 이게 헷갈려요. 아, 네네. 예, 일단 엡실론을 얘를 고정해 고정시켜 놓고, 놓고 거기에 의존하는 델타를 찾는다 이렇게 생각한 게 이제 그 안에 예, 있는 그러니까 제일 작은 델타를 찾아서, 음, 근데 찾아서, 음. 그러니까 델타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도 그 엡실론은 처음에 정해놓은 그 엡실론 안에 다 들어간다니까, 그죠? 그렇죠. 다 들어가는 거죠. 엡실론이 아니라 f of x 마이너스 f of y 그 절대값은, 그렇죠. 아까 그죠? 말했듯이 하나 고정 그 한도를 딱 정해 놓으면 이렇게 딱 이렇게 음. 정의역을 딱 한정을 지어 놓으면 이게 지금은 이- 이제 이쪽으로 갈 때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이쪽으로 가는 방향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생기니까 이쪽을 딱 정해 네, 놔야 돼요. 딱 이쪽. 네. 물론 이 근데 반대쪽은 이제 또 다르겠지만. 그냥 제가 좀 아하 포인트는, 이것도 정의역을 중심으로 연속을 할 때, 연속도 우리 그 정의역 연속이었나요? 하여튼 왜 정의역에서 다 찾냐 했을 때 음, 함수의 정의가 그렇다. 뭐지? 어, 그 정의역은 달라도 뭐 함수값은 똑같을 수 있으니까 정의역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된다 뭐 이렇게 오상희 쌤이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음. 이것도 그러니까 그 정의역에서 컨티뉴한 게 더 중요해 보이는, 뭐 뭐라고 해야 되죠? 델타를 정의역에서 어떤 한 뭐 구간별로 컨티뉴티를 생각한다고 하면 이것도 정의역을 기준으로 네, 생각이 돌아간다 뭐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요. 네. 요거가 잘 어떠냐에 맥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요게 예, 균등 연속인지 아닌지가 달라진다. 그죠? 그러니까 정의역의 균등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냥. 네. 정의역이 말이 어떻게 되는지 되냐에 따라 모르겠지만, 정해진다. 예. 어, 그래서 이제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되게 하나 예시 2개 들었다 하나 뺐어요. 잘한 것 같아. 네, 이것만 하고 이제 마치려고. 그래서 이거 아까 한 거예요. 아까 한 거를 요거 갖고 보이는 거. 그러면은 어 이거를 찾으면 되거든요. 이걸 찾으면 되는데 이거 이제 그냥 답을 보고 그냥 말씀드릴게요. 아, 그냥 이게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 예, 이게 사실은 이게 xn-yn이 요게 델타를 n분의 1이 되게 잡으면 되는 거예요. 요게 델타가 n분의 1이 되게끔 수열을 만들면 돼요. 수열을 그래서 요거 어떻게 하냐면 간단해요. 예, xn을 이렇게 잡는 거죠. xn을 어, n 플러스 n분의 1로 잡고 예. 이 각각의 수열은 수렴 안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빼기 yn이라는 이 수열 이걸 다시 an이라고 쳐볼게요. 이게 수렴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수렴. 그래서 선생님, 왜 그- 델타를 n분의 1로 만들면 되나요? n분의 1은 되게 직관적으로 찾는 건가요? 아니면, 왜냐하면 지금 이 xn-yn이 얘가 리미트 했을 때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가 0이 돼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 0으로 아, 가야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예, 이 예. 0으로 가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잡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 그러면 y는 어떻게 잡느냐면 요거는 n으로 이렇게 잡아볼게요. 예. 그러면은 일단은 xn 빼기 yn은 어 뭐 n분의 1인데 이게 여기서 n이 이제 자연수예요. 자연수. 이렇게 잡아야 돼. 이거 써줘야겠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어, 어, 그죠? 예. 이게 좀 뭐가 좀 이상한 느낌이 나는데. 하여튼 예. 이렇게 되고 그러면 얘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여기다 리미트를 하면은 xn-yn 해가지고 이게 이제 n이 무한대로 갈 때
요게 리미트 n분의 1이니까 이게 이제 0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되는 거예요. 요게 된 거예요. 예. 그러면은 어 요건 어떻게 되느냐? f xn 빼기 f yn 요거 요건 어떻게 될까요? 어 제곱이니까 n 플러스 n분의 1의 제곱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n의 제곱 요게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해보면은 어 그러니까 n 제곱 플러스 2 어 플러스 n 제곱 분의 1 빼기 n 제곱 이렇게 되거든요. 요거를 풀었어요. 요걸 풀면 이렇게 되고 빼기 요거 지워지잖아요.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 그렇네. 뭐 이거 딱 봐도 알겠지만 딱 봐도 알겠지만 10분의 1은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입실론을 이제 어떤 xn을 이렇게 잡았잖아요. 그다음에 아이고 왜 2를 썼어요? 기호가 이거 자, 자 다 있어. 예, 이 거꾸로 돼 있어요. 거꾸로 됐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딱 보니까 형태를 보니까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의 조건 요거를 어 어떤 입실론 낫을 어 1 정도로 잡으면 1 정도로 잡으면 얘는 얘잖아. 얘는 항상 1보다 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요 조건을 만족하는 우리가 수요를 찾은 거지. 예. 그죠? 예, 수요를 찾아서 이 차에 해당하는 수열은 0으로 가지만 수렴하지만 요 함수 값의 차이는 1보다 크다. 요게 이제 입실론 제로예요. 요런 수요를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분득 연속이 아니다. 네. 그렇네. 그러려니 하시면 돼요. 네. 네. 사실 이것도 그냥 그렇게 해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어떻게요? 맨 밑에 줄 그러니까 지금 2 플러스 절대값 2 플러스 1분의 n의 제곱 이게 리미트를 양쪽에 씌우면 극한으로 보내면 그냥 2로 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 근데 여기 조건에는 리미트 보내는 건 안 나오니까 이렇게만 나오고. 지금 x를 보냈잖아요. 이게 지금 xn을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근데 여기 이거 뭐 했잖아요. 요게 리미트 보내는 건 안 나오고. 여기에서 했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n이 무한대로 가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요거는 요 단계인데 다시 지워볼까? 여기 너무 글씨를 안 많이 썼네. 되나? 아니 뭐 안 된다는 건 아니고 지금 여기 조건에서 요구하는 거 있진 않다. 요 음, 조건에서는 아까 말한 요 극한을 구하는 거는 여기서 나오는 거고 여기서 이게 0으로 간다는 요게 극한이잖아요. 리미트. 이게 예, 리미트 xn-yn이 0이라는 거잖아요. 요 부분이. 근데 그렇지만은 요 값은 입실론 임의로 정한 어떤 입실론보다는 크거나 같게 되는 그런 이 수열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다시 뭐 리미트란 개념은 안 나오고 그냥 음, 부등식만 나오니까 부등식만 보여주면 되죠. 우리가 입실론을 1로 정했고 1보다 크다는 걸 우리가 보였으니까 이걸로 예, 조건이 만족되는 거고 이제 여기는 이제 여기나 적어도 여기는 안 나와요. 예,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되게 쉬운 거 같으면서도 어렵고. 그래서 이거 저희가 이제 중간에 또 이제 하다가 해석하다 그만두게 돼가지고 나중에 혹시 다시 이어지면은 이게 균등 연속이 어떻게 쓰는지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때 가서. 오늘 하여튼 여기 제일 그 한 거는 사실 여기서 제목만 봐서는 여기서 끝날 것 같은데 뒤에 뭐가 사족이 붙어가지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걸 증명했다. 적어도 요거는 오늘 Extremely important. 저도 한 거니까. theorem. 이게 혼자 이거 할 때는 딱 이해가 되는 데는 안 되는 부분이 더 많았는데 슬라이드 1번 딱 보여주니까 저걸 이야기하는구나 그게 바로 파오더라고. 시작할 때 이거 딱 보니까 이거구나. 이거 보니까 딱 이해가 되더라.
네. 이게 사실은 컴팩트 셋이었던 거죠. 어, 우리 땐 닫힌 구간이라는 게. 나는 실수해서 컴팩트 셋이라는 게 예시가 뭐가 있을까 생각하면 닫힌 구간 말고 이런 것도 컴팩트 셋이 되겠죠. 예를 들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뭐 2구 여기가 4다 뭐 이런 건 어떨까요? 이런 것도 컴팩트 셋 되겠죠. 그러니까 컴팩트 닫힌 구간의 합집합 네. 될까요? 나는 될 것 같은데 합집합. 클로즈도 되고 바운디도. 예. 그러니까 이거 말고는 별로 예시가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컴팩트 셋에서 실수 차원에서 생각나는 게 이거랑 이거 말고는 생각이 안 나. 근데 이게 교집합은 안 될 것 같아. 왜냐면 이게 여기 교집합을 기니까 해버리면은 되나? 근데 밀 얘들 뭐가 연속 많이 밀리가 잡혀요. 크잖아. 요게 딱 하나의 점만 딱 나오는 게 생길 수 커넥티드 맞죠? 하나의 커넥. 점만 딱 생기는 경우 생겨서 잘 모르겠어요. 하지 말자. 이거 커넥티드 아닌가요? 지금 밑에 쓰신 거? 모르겠어요. 아니, 나는 이게 커넥티드요, 커넥티드. 교집합을 하면 하나의 점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 이거는 교집합이요? 그건 컴팩트셋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합집합은 얼추 될 것 같고 그래, 잘 모르겠어요. 마치겠습니다. 네. 네.